저는 과일 위탁 판매로 월에 3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지금 당장도 업무가 완벽하게 위임된 상태에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은 정말 쉽게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뭐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말하시는 단점과 한계들,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의 장점과 뭐 디지털 노마드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들, 제가 이걸 보고 조금 어이가 없고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과일 위탁 판매의 정말 현실적인 한계와 단점들을 제가 가감없이 낱낱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남들 했던 말은 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탁 판매의 가장 큰 한계를 말해볼 건데요. 과일 쪽에서 월 매출이 1억 정도 안 나오시거나 혹은 월 매출 5천만 원 이하의 왕초보일 때는 절대 이 판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물량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 판매는 그래 봤자 위탁 판매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부끄럽긴 하지만 뭐 02년생 사업 천재 뭐 이런 걸로 알려져서 저도 순간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불러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정말 벅찰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업 천재가 아닙니다. 절대 죽어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잔머리 좀 잘 굴리는 딱 그 정도 인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월 매출 3억 훌쩍 넘게 나오면서 이때 어떻게 했고 뭐 했는지 사실대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업 천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저는 복숭아를 2만원에 받아와서 쿠팡에 35,000원에 올리고 이거 2만원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 차익만큼 먹는 걸, 이걸 그냥 10,000번 했어요. 뭐 온라인이니까 제가 1000번 하든 10,000번 하든 100번 하든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겠죠. 당연히 그 안에서 데이터 분석, 뭐 군중 심리, 소비자 심리, 트래픽 보는 눈, 뭐 하다못해 뭐 운까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자고요. 껍데기만. 저 그냥 2만원에 사와가지고 이거 치사하게 2만원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35,000원에 판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가 가능한 정말 간단한 비즈니스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무 간단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되실 거를 가정하고 이 영상을 보시겠죠? 확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 이겁니다. 확장성. 그러니까 여러분, 위탁 판매는 그냥 정말 간단한 한 단계일 뿐이에요. 한 단계. 제가 이거 와닿지 않으시면 다른 카테고리 로켓크로스 쪽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친구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가 일단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자기도 모르니까 도매국에서 상품을 올려가지고 위탁으로 수요를 검증합니다. 그런데 이거 반응이 좀 온다 싶으면 소량으로 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입을 해요. 자, 여러분,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과일은 그냥 비교적 시장이 좋고 온라인 침투율이 낮고 그에 따라 경쟁자가 적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가장 아래 단계 있죠. 거기서 그냥 월 매출이 1, 2억씩 나오는 미친 시장인 겁니다. 그니까 뭐다? 확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꼭 아무것도 모르고 꼭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키보드 워리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방구석에서 만약에 2시간 일해서 매출이 1억이면은 10시간 일해서 매출이 5억 내는 게 맞지 않냐? 그럼 제가 여기에 이어서 단점들 한번 말해볼게요. 단점들. 두 번째, 쿠팡은 플랫폼 의존도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브랜딩도 아니고 사입도 아니고 제조도 아니고 그냥 위탁 판매잖아요. 이 위탁 판매로 쿠팡에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그냥 엄청난 몇십조 규모의 국내 최대의 상권에서 빈틈을 찾고 물건 올린 다음에 위대하신 쿠팡님, 전 국민을 고객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숟가락 좀 얹겠습니다. 대신 수수료 10% 드릴게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매출이 막 억대로 나왔던 이유가 제가 저만의 고객들을 확보해서 뭐 열심히 홍보하고 발품 띄고 막 엄청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쿠팡에서 팔았기 때문에 쿠팡 빨로 매출이 높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앞으로 저나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하실 여러분은 쿠팡이 까려면 까야 됩니다. 군대처럼 선임이 까라면 까야 돼요, 진짜. 쿠팡이 야, 너 고객한테 누가 그렇게 대하래? 안 되겠다. 반성문 제출해. 그 전까지 상품 정지야. 너 이거 고객이 물건 잘못 왔다는데? 반품해. 참고로 여러분, 물건 잘못 보낸 적 없습니다. 그냥 고객이 잘못 보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진짜. 이게 진짜 웃긴 게 쿠팡에 월에 몇 천만 원씩 수수료를 갖다 바치는 건 전데 얘네는 제 편 안 들고 고객 편을 든다니까요. 물론 정말 제 과실이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끔씩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의 편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쿠팡이 갑이고 제가 을이기 때문에 까라면 까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쿠팡 아니었으면 솔직히 매출 몇 억은커녕 다른 데서는 매출 뭐 3천만 원 힘들었을 텐데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플랫폼에 대한 단점이었다면, 제가 이어서 과일 위탁 판매에 관해서 정말 유튜브에서 단 한 번도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단점을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매출이 막 높아지면요, 월에 한 2억 이상 거래처에서 주문량을 감당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아도 물건 못 보낸다고요. 이 말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지금 활동하는 유튜버분들 중에서 소매로 저만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위탁으로 이 정도 물량을 문제없이 끌고 가는 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제가 한 달 매출을 한 2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2억이 이제 하루에 700만 원씩 30일 동안 팔리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 과일 쪽이 폭발력이 좋습니다. 여긴 폭발력이 좋아가지고 매출 2억이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 동안 1억 나오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단물결로 1억 나오고 그런 시장이에요. 즉 매출 0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뭐 엄청난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뭐 난간 헬차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확 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이니까 어쨌든 결국 거래처에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여러분 너무 많이 팔아버리면 그거 거래처에서 못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뚫지 못하는 이상 그거 다 취소해야 돼요. 제가 운영하는 계정 하나 이제 7월 2주간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아다리 잘 맞아가서 잘 팔리다가 점점 배송 지연하더니 거래처에서 물건 없대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다 취소했습니다. 15일 날에 1,500만 원이 마이너스 납니다. 마이너스. 자, 이거는 같은 계정 6월 2주간 데이터인데요. 쭉쭉 너무 잘 팔리죠? 자, 이때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아도 거래처에서 다 빼줬습니다. 왜? 소싱을 잘했으니까. 이게 소싱의 중요성인데 이렇게 소싱하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어렵다. 다행히 앞에서 1,500만 원 취소한 거 그거는 뭐 경고 정도만 먹었는데,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소싱하면 그만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위탁 판매로 저처럼 자리를 잡고 판매량이 나오면 이런 한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들.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너무 좋은 점만 보지 마시고 너무 유튜브들에서 왕초보들이 하는 그런 말만 보지 마시고 이런 한계들을 미리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결국 위탁 판매로 잘 되면 한계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 완전 초창기부터 말씀드린 사실이긴 하거든요. 모든 위탁 판매로 시작해서 위탁 판매로 성공한 분들 결국엔 다 떠나더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매출은 분명 중소기업 뺨치는데 정작 하는 일은 적으니까 당연히 남은 시간에 더 큰 시장이 보이기 마련이고, 매출은 잘 나오는데 판매 주도권이 너무 약하니까 당연히 그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매출은 잘 나오는데 정산이 느리니까 모든 돈을 다 넣기가 꺼려지고,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니까 그 더 큰 매출을 갖고 큰 사업 구조를 일구는 거는 조금은 힘들다고 보이고, 그런 이유죠. 뭐 이제 2시간 일해서 한 1억이면은 뭐 10시간 일하는 분들 아마 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제 첫 번째 이제 해본 적 없고, 두 번째 모르면 말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제발 함부로 남을 이해하려고 들지 맙시다. 물론 여태까지 제가 말한 한계와 단점들 다 제 입장이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전부 장점입니다. 첫 번째, 그래봤자 위탁 판매다?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위탁으로 리스크도 적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억대 매출 나오는 곳 여기 말고 또 본 적 있나요? 일단 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플랫폼 주도권이 너무 세다? 자,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다른 곳에서 월 매출 1,000만 원 낼 자신 있으세요? 월 매출 1,000만 원도 못 낼 실력이어도 쿠팡빨로 매출 1억 내는 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자, 세 번째, 거래처에서 주문량 많아지면 감당 못한다. 자, 근데 애초에 초보자분들 월 매출 5천만 원 이하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월 매출 1억 정도 안 나오면은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문량이 적어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싱이나 열심히 해서 그 시간에 주문량을 빨리 올리셔라. 하지만 주문량을 올리다 보면은 이게 거래처에서 감당 못할 정도로 오는 한계가 오기 마련이다 까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뭐 과일 위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커머스 초보자 입문자분들을 위한 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굳이 저한테 도움도 안 될 이런 단점과 한계들을 말하는 이유는 분명 누군가 말할 법한데 다들 너무 성공만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스피커가 저 하나지만
제 주변에 정말 숨은 고수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에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수박이보다도 매출이 낮은데 저 시간에 소싱을 한 번 더 하고 플랫폼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보면은 막 위탁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조금 더 딥하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잘 되실 분들이니까 정말 저는 나름 이 분야에서 그래도 탑을 찍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야만 느낄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한계들, 초보자일 땐 정말 모르는, 잘 됐을 때 닥치게 되는 그런 단점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단점들과 한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위임을 하고 어떤 식으로 거래처 이런 걸 다 포섭을 하는지 또 한번 영상을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